어떤 사람은 강화문 강장 나오는 1300원 차비가 아까워서 못 나온 사람이 있는데 매주 주말마다 20만원 30만원 경비를 본인의 돈을 써가면서도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소리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급도 한 분. 부산은 따뜻한 나라여서 그런지 옷 색깔이 드디어 봄 빛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비행기를 타고 왔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것, 그리고 특히 강원도 차이나타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를 시청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해진 날입니다. 우리는 이런 승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호에 맞는 명실상부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이 승리는 상식과 진실이, 자유와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도무지 대통령의 자질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서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최고 덕목은 애국심입니다. 정책과 홍보, 정무적 판단과 국제정세의 판단 등은 얼마든지 비서실과 자문단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국심은 결코 빌려올 수도 남이 채워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심은 오로지 이 가슴에서, 자신의 심장에서 불타오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 뒤에 있는 말처럼,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처럼 미친 자에게는 결코 운전대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자가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국심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고 역주행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취임 후 몇 년 내내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취임한 지 3년이 되던 2019년에야 겨우 단 것이 임정 100주년 기념 배지였습니다. 대통령이 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 자신의 말처럼 남측 대통령이기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4.7 보선에 담긴 국민의 함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통령이 애국심이었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이념 바이러스와 종중 사대주의에 집단 감염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곧 코로나19 그리고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추진 사태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 1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에는 무려 76만 183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올라온 바로 그날 문재인은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1대1로를 연계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을 추진할 것도 지시하였습니다. 문재인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2020년 2월 1일
새로 부임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무부 장관 추미애,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 등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반대한다는 망발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전날인 2020년 1월 30일에는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라고 하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전문가 집단의 경고를 범죄시했습니다. 2월 12일에는 직접 중국인이 많이 찾아다니는 남대문 시장을 찾아가서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코로나19로 행사나 축제, 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월 13일 질병관리본부는 증세가 없으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짜 뉴스입니까? 코로나19는 발생 초기부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일종의 생화학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인 의도로 중국 공산당의 이런 천인 공로할 만행에 직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의 지난 행적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은경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6개월 전인 2019년 7월 17일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한중 질병 예방 및 관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정철이 중국 당교와의 협력을 논의하기에 중국을 갔다 온 직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중국의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13일에는 중국의 위생검역 책임자가 이번에는 서울을 찾아서 정은경과 위생검역 협력 양해서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2주일 전인 2020년 1월 6일에 갑작스럽게 이번에 의사 출신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이진석을 국정상황실장에 임명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100인이 발표되었을 때 거기에 겨우 이름을 얹은 정은경에 대해서 문재인은 국가 원수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타임지에 직접 정은경을 소개했습니다. 그 소개글에 있는 문구가 특이합니다. 코로나19 발발 6개월 전에 그녀는 미확인 대량 감염에 대한 대응 절차에 대한 매뉴얼 작성을 도왔고 정교한 비상 대응 알고리즘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내림이 있지 않았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6개월 전에 한중 양국의 질병관리 최고 책임자가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면서 미확인 대량 감염에 대한 대응 절차 그 매뉴얼 작성을 돕고 정교한 비상대응 알고리즘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며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직전에 왜 의사 출신인 이진석을 국정상황실장에 앉히는 이런 조치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중 양국 간의 밀약이나 고도의 정치적인 연대가 없었다면 정치 방역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정부기관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한다는 이런 황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과 정은경은 타임지에서 말한
미확인 대량 감염에 대한 대응 절차에 대한 매뉴얼 작성을 도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원도 차이나타운의 건설 역시 시진핑 정권과 문재인 정권 사이에 모종의 미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9일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열흘이 지난 오늘 4월 10일 현재 45만 명 정도가 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무수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화타운은 수천 년의 귀한 문화유산을 없애가면서 거대한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겠다니요.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문재인은 2017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인 1대1로가 빈 곳이 있다고 말하면서 1대1로를 한반도와 연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2년 뒤인 2019년 12월 말에도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1대1로와 이른바 문재인이 말하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2019년 6월에 오사카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은 한국은 중국과 함께 1대1로를 건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2020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로 1월 23일에 신북방과 1대1로를 연계하라고 하면서 중국을 통한 남북철도의 연결을 추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서해안에 연한 인천, 경기, 호남이 아닌 강원도에서 조단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는 오로지 좌익 좀비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 때문인 것입니다. 문재인은 2017년 대선 직전에 동아일보가 기획한 인터뷰에서 지금 이 땅의 국민과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든 바가 있습니다. 리영희는 2007년 내가 20년 30년 길러낸 후배와 제자들이 남측 사회를 쥐고 흔들고 있다 이렇게 자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과 운동권에서는 이 얼빠진 지식인 리영희를 사상적 스승, 정신적 스승 이렇게 추켜 세웁니다. 100년 전쟁을 만들어 젊은이들의 역사관을 오염시킨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오부작의 연작 다큐 스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통역당 간첩 사건의 주동자 신영복은 사회 금기에 맞서 싸운 선두자라면서 리영희를 극찬한 바 있습니다. 요컨대 리영희와 신영복 그리고 마크시스트 신학자임을 자처하면서 한국교회를 작용화시키는 주범 박성중은 바로 한명숙의 남편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지식인에게서 나온 잘못된 이념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면서 또다시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는 조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완용 못지않은 매국진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그리고 강원도 차이나타운 그 추진에 숨겨져 있는 미략 그리고 불종의 코드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서 간곡히 청하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